임플란트를 할 때 환자분들이 뼈 이식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, 그냥 임플란트를 하는 거하고 뼈 이식을 하는 거하고, 뼈 이식을 했을 때 더 많이 붓고 더 많이 아프고 더 출혈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? 안녕하세요. 치아구조대 공학외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. 제가 이제 뼈 이식에 관련된 진료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,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. 근데 뼈 이식을 하면 많이 붓습니다. 아프고, 그리고 피멍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,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뼈 이식이라고 하는 걸 엄청 무서워하시기도 하고, 잘 모르니까 더 겁내합니다. 그리고 증상이 생겼을 때 당황하시기도 하시고, 그래서 제가 뼈 이식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, 어떻게 해서 붓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뼈 이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목적이 뼈를 만드는 겁니다.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뼈가 생길 공간이 필요합니다. 그 뼈가 생길 공간이 필요하고, 그 뼈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요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요소들도 필요합니다. 첫 번째,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기 위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뼈 이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120% 정도를 저희가 이식을 하는데 20% 정도가 줄거든요. 그래서 공간, 첫 번째 필요한 게 공간인데,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열어야 됩니다. 필요한 자리보다 좀 더 크게 열어서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, 치과에서는 치아 하나 정도 더 옆자리까지 공간을 여는 거를 권장하는데, 실제로는 뼈 이식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합니다. 그래서 크게 열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더 많이 붓고 출혈도 많고 아픕니다. 그리고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뼈를 많이 넣게 되죠. 그래서 많이 넣게 되기 때문에 그 뼈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두 번째는 어떤 거냐? 이물질이 들어가죠. 뼈라고 하는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그게 내게 아니니까 초반에 이물 반응, 염증 반응이 초반에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염증은 이틀 지나서도 천천히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2주 정도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, 그 이물 반응 또한 점점 줄어야 됩니다. 그래서 2, 3일 정도 굉장히 심한 통증이 오게 되고 많이 붓고 하지만, 그 다음부터 통증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의 통증, 약간 살짝 기분 나쁜 통증 같은 게 남을 수 있습니다. 그게 한 2주 정도 간다 보시면 되고, 그 이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뼈 이식에 붓고 피나는 거는 출혈이 있습니다. 아까 전에 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고, 그리고 이식제 공간은 크게 여는 것과 뼈를 통해서 그 거푸집 역할을 해주는 뼈의 역할이 필요하고, 세 번째는 그 이식제가 뼈가 되기 위한 혈액, 그 뼈세포 공급이 필요합니다. 그 뼈세포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혈액이 공급되어줘야 되고, 그 혈액이 아예 안 나오는 뼈는 오히려 뼈가 안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 하고 있는 표면에 구멍을 일부러 내가지고 디코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, 피질골 앞부분을 따주는 거죠. 뼈 안쪽에 있는 조골세포 혹은 이제 뼈를 만들어준 세포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뼈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출혈을 일부러 내야 되기 때문에, 그 출혈을 내는 과정에서 이제 피가 차게 되고, 그 피를 충분히 지혈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가 붓기와 통증을 더 유발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를 하게 되면 어쨌든 연조직 속으로 뼈를 채워 넣는 건데, 연조직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연조직을 늘리기 위해서 감장절개, 연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출혈이나 연조직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은 붓기와 통증,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정리를 하면, 일단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열고, 그리고 거푸집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뼈를 넣고, 그 뼈 때문에 이물 반응이 생깁니다. 그리고 피가 필요합니다. 뼈를 만들려면. 그래서 피가 어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출혈과 그 피가 많이 고이게 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부종과.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, 첫 번째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.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먹어가지고 염증 작용을 세게 막아주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피가 나는 거를 지혈을 통해서, 압박지혈이죠. 압박지혈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처 부위로 가는 혈관을 쪼그라뜨리게 만들어서 출혈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냉찜질을 하라고 합니다. 냉찜질은 48시간 정도 하라고 하는데, 그게 이제 초반 염증이 확 오는 시기가 이틀에서 3일 정도 되기 때문에 48시간 정도는 냉찜질을 하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부종을 빼는 거는 3일 뒤부터입니다. 그래서 3일 뒤부터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손바닥 같은 걸로 온찜질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통증은 초반 이틀이 가장 세게 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감소하는데, 완전히 감소하진 않기 때문에 천천히 감소하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시는데, 갑자기 아파지거나 갑자기 없던 통증이 생기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그거는 다른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꼭 관련 병원이나 치과를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할 때 충분한 지혈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고, 그리고 시술 시간을 줄이는 것, 그걸 통해서 환자 뼈가 노출되는, 공기 쪽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서 염증을 줄이는,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부종, 통증, 출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상 치아구조대 공학외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.